AI 활용으로 성과를 지향하라. 현대사회는 무언가를 배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인공지능 열풍은 예나 지금이나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앞다투어 AI를 공부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해야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AI 자체가 주는 혁신의 잠재력과 그 가치는 분명 막대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AI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어떤 성과를 창출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1.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과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작정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 시간에 공을 들이고 정보와 데이터를 쌓아놓기만 해서는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노력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도 많다. 결국 핵심은 성과로 귀결된다. 성과를 나내지 못하면 의미 없다.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것을 발현하지 못한다면 마치 번쩍이는 보물을 깊은 곳에 묻어놓은 것과 다름없다. 성과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조직에서도 개인 평가의 잣대는 결국 성과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을 이뤄냈는지로 귀결된다. 2. 본질에 집중하라. AI를 공부하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질을 찾는 것이다. 과연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 노력해야 할 핵심 영역은 어디인지 재점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잘한 일, 급해 보이는 일부터 손대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곤 한다.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면 어느 순간 지쳐버려 결정적 순간에 힘을 잃게 된다. 목표에 직결되는 빅 아이디어에 투자하라. 내 시간이든 돈이든 아이디어든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 특히 AI가 접목될 영역이 비즈니스의 성패에 직결된다면 아낌없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 3. I를 두 번째 뇌 또는 뇌 증폭기로 활용하라. AI 학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AI를 단순히 수동적 도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AI는 개인과 조직이 가진 역량을 증폭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의 자동화. 과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던 데이터 분석이 AI 덕분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서 통찰을 얻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창의력 증폭. AI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관점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때 큰 도움을 준다. 인간의 직관과 결합하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다. 업무 효율성 극대화. 단순 반복 업무나 초기 초안 작성, 정보 수집 등은 AI에 맡기고 인간은 가치가 높은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 4. AI의 기능보다 AI의 활용 목적에 집중하라. 기술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도구를 쓰는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가이다. 비즈니스 문제 해결, 매출 증대,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AI를 적용해보자. 이때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수록 AI의 활용도는 높아진다. 새로운 시장 창출.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제품을 AI로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거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 개인의 생산성 극대화.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AI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동화 툴을 활용해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AI에게 맡기는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를 극대화하자. 5. 위험과 실패 속에서도 큰 도약을 하라. 현대 사회는 성공한 소수와 실패한 다수로 나뉜다고 한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고의 아이디어, 최고의 실행력을 동원하면 실패의 확률이 줄어든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학습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AI로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라.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험이 훨씬 쉬워진다. 시장 반응 테스트, 가설 검증, 프로토타입 제작 등 실패하더라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 도전 정신을 잃지 말라.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다. 과감한 아이디어가 더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6. 실행 없는 비전은 꿈에 불과하다. 비전이 중요하다. 큰 그림을 그려라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이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에 집중해야 한다. 결국 행동이 답이다. 아무리 정교한 계획이라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AI와 협업하여 실행하라. 이제 실행 과정에서도 AI는 중요한 협력자다. 업무 흐름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맞춤형 코칭 등을 적극 활용해보자. 7. AI로 성과를 만들어내라.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과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 준비된 태도와 실행으로부터 비롯된다. 학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닌 결국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로 귀결되어야 한다. AI를 단순히 공부만 하고 끝내지 말자. AI를 활용하여 더 빠르게, 더 창의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자. AI로 인해 더 똑똑해진 두 번째 뇌를 갖추고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과감히 도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해보자. AI 시대에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노력해야 한다. AI와 협력해 혁신을 일으키고 원하는 성과를 과감하게 거둬들이길 바란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이고 AI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지금 당장 AI를 뇌 증폭기로 삼아 나만의 성과를 만들어내라.
인간과 AI의 공존법, 켄타우로스인가, 사이보그인가, 듀얼 브레인. 이 던진 질문, AI 시대에도 인간은 쓸모 있을까? 이선 몰릭 교수의 듀얼 브레인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통찰과 함께 인간과 AI의 협업이 불러올 가능성에 주목한 흥미로운 저작이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독서로 손꼽히는 이 책은 AI를 단순히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구로만 여기지 않고 인간의 두 번째 뇌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즉, AI를 통해 업무와 일상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스스로의 사고력을 확장하며 나아가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협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역설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AI가 지닌 외계 지성으로서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짚어내고 AI와 인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전략을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라는 메타포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AI를 다양한 역할, 사람, 동료, 코치, 교사, 창작가 등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 첫째로, 책에서 제시하는 외계 지성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다. 저자는 AI를 외계 생명체가 보여주는 지능에 비유함으로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지식과 연산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한다. AI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언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도구로 간주하는 것과 외계 지성이라는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의 관점에서는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분석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한계를 AI가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만 활용하는 데 머문다. 반면 후자의 관점에서는 AI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기에 AI가 도출하는 결과물이나 관점에 대해 일종의 문화 충격을 느끼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AI를 외계 지성으로 바라보면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던 창의적인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얻는다. 둘째로, 저자는 AI와 인간이 협업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개념, 즉 켄타우로스와 사이보그를 예로 들어 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켄타우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말의 몸통과 인간의 상반신이 합쳐진 존재로서 각자의 강점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 개념에서 AI는 주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리적 또는 논리적 분석에 강점을 발휘한다. 반면 인간은 직관과 경험, 감성, 윤리적 판단,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우위를 지닌다. 따라서 켄타우로스적 협업에서는 인간과 AI가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순간에 AI를 적절히 활용하되 최종 결정권이나 창의적 통찰력은 인간이 쥐고 있다. 이는 마치 체스 대결에서 인간이 AI의 분석 능력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 어떤 수를 둘 것인지는 인간이 선택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셋째로, 사이보그라는 개념은 켄타우로스와 달리 인간과 AI의 경계를 훨씬 더 긴밀하게 잇는 융합의 형태를 가리킨다. 사이보그는 인체의 기계나 인공장치를 삽입하여 기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확장하는 존재로 묘사되곤 했다. 책에서의 사이보그적 협업은 인간이 AI를 외부 도구로 인식하기보다는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상정한다. 예컨대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하거나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마치 나 자신의 생각처럼 즉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AI와 한 몸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능력을 얻거나 사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인간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버릴 위험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사이보그 모델을 통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해와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넷째로, 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자의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일자리 대체론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커져왔다. 하지만 저자는 직업 자체가 사라지기보다는 업무 형태와 역할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AI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적인 업무를 상당 부분 맡아줄 수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판단과 감정적 교류, 윤리적 결정 등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와 인간의 협업은 직업을 없애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나 창의적 기여를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더 깊이 있는 연구나 창작 작업에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로, 저자는 AI가 어떻게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혹은 보완해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로 풀어낸다. 예를 들어 글쓰기 작업에서 AI가 미리 텍스트나 개요를 생성해주는 것은 작가나 연구자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학습자의 수준과 취향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해 개별화 학습을 가능케 함으로써 교사는 보다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창작 분야에서도 AI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돕거나 미처 떠올리지 못한 이미지와 디자인 컨셉을 빠르게 제안해줄 수 있다. 이처럼 AI를 단순히 보조 역할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목표에 한층 깊게 몰입할 수 있는 여섯째로, 저자는 이러한 AI 활용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짚어준다. 바로 판단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 책임감이다. AI는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신속하고 방대한 분석을 수행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맥락에서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편향이 없는지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예컨대 자동 번역 시스템이 언어학적으로는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더라도 문화적 맥락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일 수 있음을 판별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 AI가 제안한 솔루션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간은 이 결과물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브레인은 AI 시대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조하며 AI와 함께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창의를 발현할 것을 일곱째로, 듀얼 브레인. 이 독자에게 주는 가장 큰 의의는 AI를 두려워하거나 막연히 거부하는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로 AI를 받아들이라는 점에 있다.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사람들은 혼란과 거부감을 겪어왔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했던 사례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AI가 우리의 삶과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창의성과 판단을 발휘하도록 보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방대한 지식과 분석력을 외계 지성처럼 존중하면서도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인간이 지닌다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끝으로 듀얼 브레인을 통해 독자들은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AI를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뇌 또는 외계 지성으로 존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켄타우로스적 협업과 사이보그적 융합 모델 그리고 직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우리에게 AI와 어떻게 공존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한계 역시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잠재력, 예컨대 개인의 학습과 생산성, 창의적 발상, 더 나은 의사결정은 무궁무진하다. 결국 이 모든 가능성은 우리가 어떻게 AI를 대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AI 시대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듀얼 브레인은 명확한 통찰과 더불어 실천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담아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AI를 적당히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함으로써 자기 발전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기존 업무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법을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본연의 창의성과 AI의 계산 능력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지성에 다가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듀얼 브레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